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멀티태스킹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막 스크롤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당장 처리해야 할 이메일 목록을 머릿속에 띄워둔 채로 아니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약간 묘한 피곤함을 느끼며 이 오디오를 켰을 수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머릿속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 끊임없는 정신적 소음을 잠재울 해독제가 새로운 휴양지를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언어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 언어 자체를 바꾼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외국어 문장 몇 개를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가 담긴 고전 책은담의 핵심 사상을 현대 중국어라는 렌즈를 통해 깊이 들여다볼 거거든요. 네, 겉보기에는 언어학습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여러분의 내면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아주 깊은 심리적이고 철학적 여정이 될 겁니다. 완전 기대되네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할 때 무언가를 더 소비하거나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탐구할 출처 자료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고 비우고 가라앉히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밍징 쥐쇠, 명경지수입니다. 아, 명경지수. 명경지수,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밝은 거울과 멈춘 물이라는 뜻이군요. 그런데 굳이 거울과 물이라는 이 두 가지 운유를 함께 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 개념이 우리의 복잡한 현대적 일상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철학적 전제는 바로 본래의 상태입니다. 명경지수가 뜻하는 바는 무한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 티 없이 맑은 거울과 같고 파도 없이 고요한 물과 같다는 가정을 깔고 있죠. 아, 그러니까 거울은 표면에 내려앉은 먼지가 닦일 때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물은 바람이 불어 일으키던 파도가 멈출 때 바닥까지 투명하게 들여다 보인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즉 무언가를 결핍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본래 맑음을 가리고 있던 그 잡념이라는 먼지, 그리고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를 걷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번아웃이나 우울감은 마음이 텅 비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외부 자극과 생각들이 덮칠해져서 본연의 고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애써 더하는 게 아니라 덮인 것을 걷어내어 본래의 맑음을 회복한다.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도대체 어떻게 그 먼지를 걷어내고 파도를 가라앉힐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할 텐데요. 네, 오늘 출처 자료는 그 방법론을 언어적 도구들, 즉 중국어의 특정 단어와 문법 구조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의 건축물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해체해보죠. 좋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스스로를 다스리고 성찰할 수 있는 언어적 도구들 하나씩 꺼내볼까요? 가장 먼저 마음의 기초를 다지는 첫 번째 도구는 빙징, 평온하다입니다. 파도가 일지 않아 잔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죠. 자료에 제시된 예문을 보겠습니다. 타 칸칠라이 험 빙징. 그는 매우 평온해 보인다. 여기서 언어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문법 요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칸칠라이, 뭐뭐해 보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대상의 겉모습이나 밖으로 드러난 인상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칸칠라이가 쓰였다는 점이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보통 우리는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걸 일종의 감정 노동이나 가식으로 여기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잖아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만 태어난 척한다고 말이죠. 맞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 표현이 쓰인 맥락을 보면 내면이 요동치더라도 우선 물리적인 겉모습과 호흡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즉 겉보기의 평온한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내면의 평화를 향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익힙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신체적 고요함이 심리적 고요함을 유도한다는 점을 언어적으로 딱 포착한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징, 조용하다입니다.
핑징이 약간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평온함에 가깝다면 안징은 시끄러운 소음이 없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고요함을 포함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我需要一个安静的时间. 나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는 스마트폰을 끄고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저히 고립된 조용한 시간 말입니다. 그렇게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시선이 내부를 향할 때 마주하게 되는 세 번째 도구가 바로 내신, 내면입니다. 이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여러분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要学会听自己内心的声音.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문장에서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할 문법 구조는 要学会, 뭐뭐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입니다. 저는 이 야오쉐회라는 표현에서 약간의 역설을 느꼈어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숨을 쉬거나 밥을 먹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그걸 굳이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과 단절되어 살아가는지를 꼬집는 것 같아요. 네, 마치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훈련하듯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역시 고도의 훈련과 배움이 필요한 낯선 외국어 같다는 의미죠. 그 단절감을 극복하고 훈련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도달하는 상태, 그것이 네 번째 단어 칸칭, 분명히 보다입니다. 아, 사물의 본질이나 상황을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직시하게 되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예문은 이렇습니다. 安静的时候才能看清自己. 조용할 때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중국어의 아주 강력한 논리적 문법인 주의어, 자에, 오직 뭐뭐해야만 비로소 뭐뭐하다라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앞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의 결과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강한 배타성을 띠는 문법입니다. 예문에서는 주여오라는 단어가 생략되긴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철저하게 그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네요. 즉, 고요함, 안징이라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똑바로 바라보는 일, 칸칭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억지로 해답을 찾으려 발버둥 쳐봤자 시야만 더 흐려질 뿐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인지적 과정의 종착지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다섯 번째 단어 自省, 자기 성찰로 귀결됩니다. 每天花一点时间自省, 매일 조금씩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거울의 먼지를 닦아내는 구체적인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죠. 단어들이 마치 잘 짜인 계단처럼 하나의 철학적 결론을 향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 단어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하나의 맥락 안에서 연결될 때 훨씬 더 깊은 철학적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한 개념들이 실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감정이 극에 달한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출처 자료는 감정 기복이 심해져 고통받는 친구 A와 그에게 명경지수의 지혜를 빌려 조언을 건네는 친구 B의 대화를 총 6단계의 실전 회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전 회화 파트야말로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텍스트에 박제된 지식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 대화로 전환되는지 단계별로 중국어 원문을 먼저 소리내어 읽은 뒤 그 안에 담긴 심리적 변화를 면밀히 해설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감정의 동요를 겪고 있는 A를 맡고 전문가님이 B를 맡아주시죠. 1단계부터 가보겠습니다. 最近我情绪起伏很大. 怎么了？发生什么事了吗？ 네, 제가 방금 요즘 감정 기복이 너무 커 라고 털어놓자 전문가님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며 묻고 계시죠. 이 짧은 도입부에서 주목할 점은 A가 특정 사건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 기복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자신이 왜 우울한지, 왜 화가 나는지 명확한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파도처럼 출렁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피로감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어서 2단계, 일상의 짜증과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대화가 깊어집니다. 一点小事也会让我烦躁. 听起来你需要安静一下.
可是我很难让自己冷静下来. 자,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 라는 A의 호소에 B는 아까 우리가 짚어본 단어를 사용해 듣고 보니 넌 좀 조용해질, 안징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조언하죠. 하지만 A는 그런데 내 스스로를 차분하게 만들기, 렁찡시알라이가 힘들어 라고 토로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이성적인 자아는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감정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멈출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 괴리감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바로 그 무력한 순간에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3단계, 명경지수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你听过明镜积水这个说法吗?好像听过但不太明白. 意思是心像镜子和水一样清澈. B가 드디어 해결책의 열쇠를 건넵니다. 명경지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A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거울과 물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야 라고 의미를 풀어주죠. A가 겪고 있는 문제, 즉 감정의 흙탕물이 일어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라는 메타포를 끌고 들어온 게 아주 절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철학적 개념을 일상에 적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등장합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4단계야말로 이 대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那是不是完全没有情绪?不是,是不被情绪控制. A의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럼 감정이 완전히 없어야 하는 거야? 마음이 거울과 물처럼 잔잔해야 한다고 하니까 외부 자극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무감각한 로봇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자 B가 이 철학의 정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아니, 감정에 통제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바로 그겁니다. 부배이 징쉬 콩지. 감정에 통제당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경지수는 슬픔, 분노, 기쁨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거세하라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문을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자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거군요. 네, 화가 났을 때 나 이퀄 분노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울 보듯 관찰하며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통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는 완벽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실천하기가 참 벅찬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5단계 실천의 첫걸음으로 넘어갑니다. 听起来很难做到。所以要慢慢练习，那我该从哪里开始？先让自己安静下来。比如什么都不想吗？对，给内心一点空间。 역시 듣기만 해도 실천하기 어려워 보여 라고 아주 솔직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B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연습해야 해 라고 다독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는 질문에 B는 앞서 배운 단어를 다시 가져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조용하게, 안징하게 만들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냐는 A의 질문에 B가 내린 처방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맞아. 내면에 약간의 공간,空间을 주는 거야. 给内心一点空间. 내면에 약간의 공간을 주어라.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닥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머릿속을 생각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짜느라 뇌를 막 혹사시키죠. 맞아요. 그런데 B의 조언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어 여백을 만들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빽빽하게 들어찬 마음의 방에 숨 쉴 수 있는 틈, 즉 진공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무언가를 애써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실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이 돋보입니다. 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지막 6단계,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这样我才能看清自己。是的，安静的时候，答案自然会出现。听你这么说，我心里平静了一点。这就是明镜止水的开始。 A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백을 둬야 나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칸칭할 수 있다는 거지. B가 확신을 주죠. 그래, 고요할 때 답은 자연히 나타나.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A의 감정 상태는 이미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 빙징해졌어 라고 고백하니까요. 네. 그리고 B는 미소 지으며 그게 바로 명경지수의 시작이야 라고 훈훈하게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대화의 결말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답은 자연히 나타난다. 난 쓰르 안회 추센 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흙탕물을 맑게 만들겠다고 손으로 막 휘저으면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며 바닥의 돌멩이가 투명하게 보이게 되죠.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억지로 짜내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의 동요가 가라앉고 시야가 맑아지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유기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A의 상태가 바로 이 철학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완벽한 예시죠. 텍스트에 머물러 있던 중국어 회화 지문이 하나하나 뜯어보니 마치 한 편의 밀도 높은 심리 상담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자료들은 단순한 어학학습의 도구가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먼지를 닦아내고 방어막을 세워주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무기였습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출처 자료가 오늘 탐구를 함께한 여러분께 직접 던진 과제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가장 심하게 흔들릴 때는 언제인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불안감이 밀려올 때인가요? 각자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파도가 일어날 때 오늘 배운 단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빙징, 평온하다, 안징, 조용하다, 내심, 내면.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출퇴근길이든 잠들기 전이든 속으로 딱 3문장에서 4문장 정도의 중국어 독백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안징한 시간이 필요해. 내 내심의 소리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엮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논의의 지평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언어학에는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와 어휘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이론이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일상에서 짜증이 날 때 모국어로 거친 불만을 툭 내뱉는 대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고요하고 절제된 중국어 문장들을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 언어의 스위치를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지 외국어 발음을 연습하는 것을 넘어서 언어의 주파수를 바꾸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회로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노의 언어 대신 고요함의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어학학습이 뇌의 구조를 씻어내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각자가 일상에서 꼭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어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곧 뇌의 스트레스 반응 회로를 재설계하는 명상이 될 수 있다. 오늘 탐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훌륭한 관점입니다.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할 때 오늘 나는 이 명경지수의 문장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조그만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외부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맑고 단단한 거울 하나가 자리 잡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